당신의 성공 투자를 위한 주템 전문가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www.sctv.co.kr을 입력하시면 주식챔피언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챔피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주식 아카데미 무료 공개 방송, 실시간 무료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파트너 주식챔피언,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안녕하세요. 뚜기뚜기 메뚜기의 뉴스 팔로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많이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잘 정리해서 메뚜기적 시각을 좀 가미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고지를 알려드리고 뉴스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무료 강연을 준비했거든요. 무료 강연은 8월 25일이죠. 8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분당 JS 호텔 지하 2층 미팅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또 재밌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7시에는 저희가 유튜브 방송에서 주식시장의 뒷이야기를 오후 7시부터 한 8시 정도까지 1시간가량 또 이야기해드리고 있거든요. 또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오셔서 또 좋은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많은 뉴스들 중에서 제가 오늘은 4가지 뉴스를 뽑아왔는데요. 그 4가지 뉴스가 어떤 뉴스인지 한번 체크해보면서 시장이랑 또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디램값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디램값이 4분기부터는 약세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년은 15%에서 25% 정도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쪽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유지가 될 것이다, 또는 어떤 쪽에서는 이렇게 하락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강연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게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강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요, 디램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SK하이 이번 뉴스에서 보실 수가 있듯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증설하면서 반도체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했고요. 거기다가 중국에서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쭉쭉쭉 뽑아내면서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만들 거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말은 결국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수요가 어느 정도 맞춰지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 주가가 반도체 가격이 쭉쭉 올라갔다면 공급량이 어느 정도 맞춰진다면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게 인지상정이고, 그 하락세가 결국에는 조금 공급이 너무 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평년 때보다는 좀 싼 가격대로 제공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지금 반도체 가격 때문에 올라왔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사실 전체적인 매출은 다 줄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줄어버리면 주가도 당연히 좀 실적이 악화되면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빠지게 되면은 그를 대체할 만한 어떤 주도주가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결국 지수는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그 반도체 관련 업종들을 투자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 대신에 우리가 밴딩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이렇게 밴드에서 뭔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형식의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중장기 투자는 약간은 피해보시는 거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거의 국민주가 돼버릴 정도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지금 탈원전 이야기 때문에 사실 한국전력이 주가가 20%가 급락했다라고 해요. 지금 탈원전도 있었지만은 사실 실적 악화가 큰 영향이었던 거죠.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과거 고점 대비해가지고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내려갔었던 종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고점이 이제 63,0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3만원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인 거고요. 탈원전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은 거의 한 4만원대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갔기 때문에 진짜로 한 20%에서 25%가 급락한 거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요, 실적이 굉장히 악화가 됐어요. 원래 흑자가 나던 기업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적자로 돌아서는 모양까지 나와버렸죠.
그 이후로는 뉴스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요, 실적 부진에서는 이제 원료값이 올라갔다는 거죠. 우리가 그 원자력을 돌리면서 만들었던 전기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화력 발전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발전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료값이 너무 많이 들고 지출이 많이 들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매출이 많이 나와도 이걸 충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적자가 나는 것이다 라는 결론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한국전력에 투자했던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부터 해가지고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지금 지분 가치가 굉장히 줄었고, 거기다가 배당까지 못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태에 놓여졌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국가 재정에 영향을 받게 되면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될 것이고, 또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럼 이 탈원전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전력이 지금 적자가 나는 것을 어떻게든 해소를 시켜야 된다라는 게 지금 논쟁의 중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음 뉴스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게 되면은 다시 탈원전에 대해서 국민의 찬반이 다시 또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가 어느 정도로 지금은 비율이 되었을까 봤더니 국민의 70%가 지금은 찬성한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이 그때는 정말로 위험하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전기료가 올라갈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굉장히 더 불안한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원전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다면 이 원전을 다시 돌리는 게 좋지 않을까. 거기다가 원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해외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 기술을 알아주는 국가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을 통해서 사실 영국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도라든지 해외로 지금은 수출하려고 했던 게 거의 무산이 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국 수주도 사실은 21조 원 가량의 수주였는데, 그게 지금은 원래 1순위로 논의가 됐던 게 우리나라였는데 거기서 밀려버렸죠. 그만큼 탈원전으로 인해 가지고 득과 실을 따져봤을 때 오히려 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지금 한국전력의 주가와 그리고 한국전력의 실적을 보면은 나올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게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시 논의가 된다면 원전을 재가동시키거나 탈원전 계획을 아주 장기로 조금 늦추는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금 적자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하고 맞물리다 보니까는 구조조정은 좀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한국전력은 전기료를 인상하는 방안, 상품의 가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상품을 어쨌든 전기를 공짜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전기료를 더 낸다, 좀 싫을 수 있지만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또 대안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 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뉴스들과 함께 한국전력이 투자의 기회인가 아니면은 투자의 위기인가라는 것을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저는 기회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빠지지 않는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부터 모아간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를 한번 보겠다,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관점이라면은 아주 적절한 메리트가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뉴스 두 가지를 한번 선정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원격 의료가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실제로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산업을 본다고 한다면요, 원격 의료 지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 의료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원격 의료가 진행이 된다면은 이거는 VR, AR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군들, IoT 산업군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의 성장이 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4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아무런 주가의 반응도 없었겠지만은 원격 의료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와 함께 지금 마크로젠 같은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AI 시장에 손을 잡으면서 의료 기업들이 AI 시장과 손을 잡으면서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양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격 의료가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규제를 풀어내기 시작을 하고 어떠한 정책들을 밀어붙이기 시작을 하면은 역시나 시장에 좀 원동력을 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제약 바이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떠한 두 번째 무기가 장착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4차 산업 관련주들이 지금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정책 때문이었는데,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고 규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면 저는 다시 한번 4차 산업 관련주들이
뛰어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격 의료와 관련된 기업들, 기업과 관련된 종목들 한번 찾아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앞으로 먹거리 산업에 조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옥석을 잘 가려가지고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격 의료 이쪽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면서 규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쪽에서 어떤 형태의 정책들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잘 체크해 보신다면은 투자 시기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좋은 종목을 발굴하셔가지고 수익도 덤으로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오늘 4가지 뉴스를 한번 선정을 해보았고요. 큰 맥락이 되는 뉴스들을 좀 많이 뽑아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러한 뉴스들과 함께 하반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시다면요, 강연회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연회를 매주 토요일마다 다니고 있는데요. 8월 25일 토요일입니다. 8월 25일 토요일은 제가 분당으로 가요. 오후 1시에 분당 JS 호텔 지하 2층 미팅룸에서 저희가 무료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듣고 싶으시다면 꼭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메뚜기 시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팔로우 시간 맞춰보도록 하고요. 항상 저를 믿고 팔로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뚜기뚜기 메뚜기의 뉴스 팔로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